인천시가 후반기 3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인천 이음 확대와 교통망 확충, 수도권 매립지 종료가 목표입니다. 인천시가 친환경 폐기물 정책 수립을 위해 시민 토론회를 엽니다. 그런데 토론회가 폐기물 처리장 설치를 전제로 해 주민들의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부천시가 미세먼지 클린존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게 정책의 핵심입니다. 코로나 블루를 호소하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부천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청소년 심리건강 지키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인천시가 인천시민시장 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현장에서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는 자리인데요. 박남춘 인천시장이 이 자리에서 후반기 3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이재필 기자, 이제 민선 7기 인천시가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3대 핵심 과제 중에 1번이 인천 이음이지요? 네, 맞습니다. 인천 이음 지역 골목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 화폐죠. 그 캐시백 혜택을 앞세워서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네. 현재는 10%의 캐시백 요율이 적용 중에 있죠. 현재 가입자 수만도 122만 명. 인천 지역 경제활동 인구 중에 약 47%가 인천 이음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역 경제 파급 효과도 그 5,7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현재 조사가 되고 있는데요. 인천 이음 매출도 지난 5월 한 달 동안 1,833억 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월과 비교했을 때는 2.6배 늘어난 수치인데요. 네. 그만큼 지역 골목 상권을 찾는 시민들이 많아졌다는 이런 증거가 되겠죠. 시민들에게는 캐시백 혜택을, 상인들에게는 매출 증대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최근 인천시가 인천 시민들을 상대로 조사한 그 제일 잘한 정책을 한번 물어봤었어요. 이때 시민들이 꼽은 1위 정책이 인천 이음 카드이기도 했습니다. 인천시가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인천 이음을 확대하는 것을 이제 후반기 주요 핵심 과제로 삼은 건데요. 네. 인천시는 우선 가입자를 200만 명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보다 약 80만 명 늘어난 수치죠. 여기에 그 현재 발행액도 2.5조 원인데 이를 10조 원까지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하반기 3대 핵심 과제 중 두 번째가 이 교통망 확충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 서울 2호선과 5호선의 인천 연장, GTX-B 노선의 건설, 그리고 제2경인선 추진 등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이죠. 많이 추진된 사업인데 네.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철도 사업들, 이런 기존 추진 사업들은 차질 없이 이어가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좀 눈여겨볼 만한 게 트램 노선 도입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동안 박남춘 시장이 구두상으로는 여러 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이번 시민시장 토론회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핵심 과제로 발표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트램은 이제 기존의 군용 철도선을 활용해서 건설될 계획인데요. 부평 미군 기지와 이제 삼보급단을 잇는 군용 선로가 있죠. 이 부분을 활용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에요. 네. 부평과 연안부두를 잇는 노선 등 모두 5개 노선으로 추진이 될 계획인데요. 박남춘 인천시장의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5개 노선을 신설해서 원도심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부평 캠프마켓 등 주요 원도심 재생사업과의 연계화를 도모해서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그래서 부평 연안부두선은 부평역에서 연안부두까지 이 원도심을 관통하는 트램 노선을 구상하는 것이고 나중에 이 문제는 상세한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램 관련해서는 부평 구민들이 참 반갑게 생각할 것 같은데 좀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점 과제가 수도권 매립지 종료예요. 네, 맞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1992년에 조성이 돼서 현재까지 약 30년 정도 지금 운영이 되어 오고 있는데 네. 악취와 쓰레기 차량의 이제 분진으로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막심한 그런 상황이죠. 당초 2016년까지가 이제 사용 연한이었는데 네. 하지만 대체 매립지를 찾지 못해서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환경부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는 2025년까지 수도권 매립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를 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대체 매립지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에 환경부와 서울시 그리고 경기도는 내심 수도권 매립지를 더 사용했으면 하는 이런 어떤
이렇게 사용하기도 희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네네. 하지만 인천시는 합의한 대로 2025년에 무조건 수도권 매립지를 종료한다는 이런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후반기 중점 과제로 꼽은 건데요. 근데 수도권 매립지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인천 지역 쓰레기를 처리할 대체 매립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이런 과제가 남아 있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해야 하는 이런 과제도 또 남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체 매립 조성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친환경 생활 폐기물 소각 시설 증설을 위한 그 기본 계획 용역도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하반기 3대 핵심 과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재필 기자였습니다. 네, 설명드린 것처럼 인천시는 친환경 폐기물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자체 매립지를 조성하기 위해 관련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인천시가 시민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소각장 건립 이슈를 안고 있는 계양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시 공론화위원회는 친환경 매립지와 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 시설 조성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는 11일까지 3차례의 토론회를 열 계획입니다. 토론회에서는 폐기물 처리 시설이 조성되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혜택 등이 논의됩니다. 공론화위원회는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이달 중 인천시에 정책 권고할 예정입니다. 다만 토론회에서는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에 대한 찬반 의견은 다루지 않습니다. 저희가 묻고 답을 얻어서 정책 공고할 사항들은 어떻게 해야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겠는가, 혹은 여러 가지 걱정이거나 우려들도 포함은 되겠지만 그 내용이 광역이 좋다, 권역이 좋다, 혹은 계양에 반대가 있다, 이런 내용으로 정책 공고가 되지 않을 겁니다. 토론회 소식을 접한 계양 지역 주민들은 순서가 잘못됐다는 반응입니다. 인천시가 이미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를 전제한 상황에서 주민 합의가 아닌 절차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토론회를 추진한다는 겁니다. 어떤 합의 도출을 위한 단계가 돼야지, 답은 이미 정해져 있고 당장 주민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나 편의시설 아니면은 뭔가를 주어서 이 난제를 해결하겠다? 이건 눈 가리고 아웅이죠. 주민들은 토론회에 참석하는 시민참여단 구성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인천시 공론화위원회가 사안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은 게 아니라 무작위로 시민참여단을 구성했다는 겁니다. 무작위로 해서 이제 선정이 돼 있는데, 그러면은 진짜 무지한 주민들을 갖다 끌어다 앉혀놓고 그거는 완전히 인용 그걸 하는 거죠. 인천시는 지난 4월 친환경 폐기물 관리 정책과 관련해 무작위로 만 19세 이상 시민 3,000명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한 뒤 이중 지역과 성별, 연령대를 기준으로 시민 참여단을 선발했습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작위로 참가자를 선발했다며 공론화 과정에서 이에 관계 당사자는 참여시키지 않는 것이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부천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를 꼽을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현안,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이에 부천시에서는 미세먼지 클린존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을까요? 이정하 기자가 부천시 미세먼지 대책 담당관을 찾아가 봤습니다. 부천의 오랜 고민거리 가운데 하나는 바로 대기질, 미세먼지입니다. 부천의 미세먼지 농도는 대부분 인근의 다른 지역들보다 높아서 시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부천시가 일상 속에서 미세먼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까지 들어봤습니다. 부천시 미세먼지 담당관실. 지역 내 빅데이터를 활용해 미세먼지에 대한 연구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추진 중인 사업은 이른바 미세먼지 클린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공간을 만든다는 계획인데 현장에서는 어떤 고민들이 이어지고 있을까? 부천 미세먼지 클린존이라고 이름을 붙이셨어요. 네. 어떤 건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미세먼지 클린존은 그 전기 집진기, 공기청정기 등 미세먼지 저감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그 맑은 공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일정한 공간을 말하고요. 시민들이 미세먼지 걱정 없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거로 그 부천시만의 특화된 사업입니다. 네, 근데 1호 가장 첫
첫 번째 이 클린존을 시청사 내에 설치를 하셨어요. 네네. 그 이유가 특별히 좀 있으셨나요? 일단 부천시청에 있는 종합민원실은 그 부천 시민들이 뭐 여건 발급이라든가 이런 민원 처리를 위해서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이고요. 그래서 그 미세먼지 제거 기능하고 또 살균 기능을 갖춘 대용량 공기청정기 6대를 우선적으로 설치해서 미세먼지 클린존 1호로 지정한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설치된 시설이 네.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그 민원실에 설치된 대용량 공기청정기 6대는 그 초미세먼지 제거율이 95% 이상인 헤퍼 필터, 그다음에 또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그 카본 필터가 내장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UVC 모듈을 장착해서 그 자외선 살균 기능을 갖춘 것이 특징입니다. 네. 그리고 네. 그 6대의 공기청정기는 그 민원실 전체 공간에 그 공기를 시간당 2회 그 필터링 할 수 있는 용량이고요. 그다음에 청정기에는 그 미세먼지 측정 센서가 내장되어 있어서 자동이나 수동 기능으로 동작이 가능합니다. 네, 좀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지자체마다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들을 많이 내놓고 예, 있습니다. 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실효성이 가끔은 조금 궁금할 때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구축이 된 이 미세먼지 클린존에 대한 이 실효성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지금 일단 뭐 바깥에 대기 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외부로 배출된 미세먼지를 뭐 장비나 무슨 뭐 기술적으로나 이렇게 해서 뭐 제거하는 거는 뭐 거의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그렇다 보니까 미세먼지를 회피할 수 있는 그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나 이런 곳에 깨끗한 공기를 제공을 해주고 미세먼지를 피해서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 그러면 충분히 실효성이 확보가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추가 설치 계획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그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스마트 미세먼지 클린 특화단지 조성 사업을 올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통학로에는 야외용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그리고 또 초등학교 학교 담장을 이용해서 그 복합 섬유 탄소 필터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하철역 같은 경우에는 대용량 살균 기능을 갖춘 대용량 공기청정기 그리고 그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광장에는 그 가로등 부착형 전기 집진기를 이용해서 다양하게 클린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청사에 설치된 대용량 공기청정기를 비롯해 현재 부천에서 운영 중인 미세먼지 관리구역은 모두 3곳. 부천시는 올해 말까지 초등학교 주변과 주요 버스 정류장 등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클린존을 3배 이상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부터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부천시의 목표. 짙은 미세먼지 농도가 얼마나 완화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합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많은 분들이 일명 코로나 블루로 인해 우울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등교 수업이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외부 활동에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은 더 힘들 듯합니다. 부천시가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해 7월부터 코로나19 청소년 심리건강 지키기 프로젝트를 운영하게 됐는데요. 백진현 부천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장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죠.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7월부터 시작한 코로나19 청소년 심리건강 지키기 프로젝트 어떤 취지로 운영하게 됐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현재 우리 청소년들은 코로나19 장기화 재확산 사태 때문에 마음 편하게 학교에 등교하지도 못하고 온라인 강의와 학교 출석을 병행하면서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리고 학교를 등교하더라도 친구들과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 등 평소와는 다른 생활 주기로 인해서 새로운 스트레스와 무력감을 경험하고 있어요. 네. 또한
가정에서만의 생활이 장기화되기 때문에 가족 간에 의도치 않은 갈등이 생기거나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코로나19 상황들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적 어려움, 즉 이것을 코로나 블루라는 새로운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청소년들에게 더 세심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에서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또 센터에서는 코로나19 이후 화상 상담 서비스 등의 비대면 상담을 이용해서 청소년들의 고민을 나누고 있죠. 실제로 우리 청소년들 어떤 고민들을 문의해 오고 있나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 사이버상담센터에 따르면 최근 사이버 상담 호소 문제 영역 중에 가족 관련 상담이 전년 대비 45% 정도 증가했고 네. 또 불안이나 우울 등 정신건강 관련 상담은 전년 대비 23%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네. 특히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던 올 3월과 4월에는 전년 대비 65%에서 심하게는 152%까지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저희 센터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우울감과 불안감을 호소하는 정신건강 관련 상담이 전체 상담의 30% 정도 차지할 만큼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다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느슨해진 친구 관계나 대인 관계에 대한 문제 호소가 28%로 높게 나타났고 가정 내 부모 자녀 관계 및 생활 습관 문제 등이 이런 가족 갈등이 12%로 나타났어요. 네. 이러한 결과들을 살펴보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청소년들은 평소보다 상당한 우울감과 불안감, 그리고 대인관계와 가족 관계 등에서 갈등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번에 센터에서 마련한 청소년 코로나 블루 집중 심리치유 기간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번 청소년 코로나 블루 집중 심리치유 기간에는 코로나 블루 관련 다양한 심리검사와 개인 상담 및 스트레스 관리 등 심리 방역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점을 두고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은 관내 학교와 공동 캠페인을 통해서 위기 청소년을 집중 발굴하려는 것입니다. 네. 지난 충격적인 창녕 아동학대 사건에서 보았듯이 위기 아동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경험했지요. 이에 그동안 방역에 집중하느라고 느슨해져 있던 사회적 안전망을 좀 더 강화하고 사회적 거리로 인해 소외되었던 우리 사각지대의 위기 청소년들을 학교와 함께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것을 이번 집중 심리 치유 기간 동안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 중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청소년들의 자살 문제, 자해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여성가족부와 함께 공동으로 자살자의 집중 심리 클리닉 센터를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살과 자해처럼 고유지 사례에 대해서는 정말 세밀하게 개입이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서 위기 개입의 효과성이 검증된 근거 기반 치료를 도입하고 또 센터 내 전담 위기 관리팀을 구성해서 세계적으로 자살, 자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진현 부천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쿠팡 부천 물류센터가 2일부터 재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쿠팡은 운영 중단 36일 만에 부천 물류센터의 안전을 확인하고 재가동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보건당국이 지난달 24일 실시한 추가 검체 검사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쿠팡은 또 탈의실과 흡연실은 폐쇄하고 식당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직원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최소화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5월 24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쿠팡 부천 물류센터는 센터 안에 보관 중이던 240여 톤 규모의 상품을 전량 폐기했습니다. 부평구와 인천시 교육청이 2일 구청 영상회의실에서 코로나19 발생 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신속한 정보 공유를 위한 핫라인을 구축하고 교내 방역 활동에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는데요. 부평구는 이외에도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등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뜻을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